참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너무너무 황당한 그런 가정사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네, 이게 어떤 남편이 네. 이제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를 한 것인데 상담을 한 겁니다. 네. 그 남편의 설명에 따르면 네. 결혼 10년 네. 차인데 이 남편이 재작년에 부인하고 크게 싸우고 집을 나온 적이 있답니다. 아이고. 그래서 한 석 달 정도 밖에서 지내다가 네. 아이들이 걱정돼서 다시 돌아갔고 아이고 석 달 정도 안 들어갔으면 진짜 크게 싸웠나 봐요. 크게 싸운 거죠. 네. 그러다 결국 다시 돌아갔는데 네. 2달 전에 또 싸웠답니다. 아이고. 싸워가지고 다시 집을 나왔는데 네. 부인하고 같이 살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세상에. 들어갈 엄두가 안 나가지고 네. 계속해서 안 들어가고 있다가 네. 얼마 전에 친구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 그 집이 온전하게 있는지 확인해봐라. 아니 집에 바퀴가 달린 것도 아닌데 집이 온전한지 알아보는 게 무슨 말일까요? 집에 명의가 어떻게 돼 있느냐. 아, 명의가. 그걸 확인해봐라라고 친구가 얘기해서 자기도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네. 확인을 해보니까. 등기부 떼본 거예요? 등기부를 떼보니까 이 집이 원래 부인의 명의였었는데 아하. 자신이 집을 나가 있는 동안에 장모님 명의로 바뀌었다는 사건입니다. 대박 사건. 아니 무슨 둔갑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이요. 아내 명의의 집이 어떻게 장모님 명의의 집으로 둔갑했을까요? 최단미 변호사님. 그러니까 등기부를 떼보면 왜 등기가 넘어가는지 원인이 나와요. 근데 그 원인에 자신이 남편이 집을 나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장모한테 이 집을 팔았다. 하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남편 주장에 따르면 이게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집이 아내와 아이 둘이 사는 주거예요. 생활 주거. 근데 다른 집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주거를 팔아버리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장모님이 칠순인데 이 집을 살 돈도 자기가 보기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 생각에는 이 아내가 나한테 이 집을 뺏기기 싫어서 술을 썼구나 이렇게 아하. 생각을 한 것이고요. 네. 이 남편 원래 아내가 돈 욕심이 많아서 항상 자기랑 싸울 때마다 이 집은 내 거다. 남편인 당신은 빈몸으로 이 집에서 나가라라는 말을 항상 해왔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거 사실 이런 거잖아요. 막 싸우다가 아내가 꼴깍꼴깍 나가! 뭘 들고 나가? 그냥 빈몸으로 나가! 여기 내 집이야! 지금 이랬다는 거 아니야, 하재근 평론가님. 네, 그랬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이 남편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러우면서도 억울했을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이 결혼 초에는 자신이 돈을 벌었다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뭐 성실하게 이 남편의 주장에 따르면 네. 성실하게 직장도 다니고 자영업도 해서 세상에. 번 돈을 모두 다 갖다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초부터 이 부인이 나한테 돈을 못 세상에. 벌어다 준다면서 불만이 많았다. 네. 항상 나를 무시했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생활비 갖다 줬는데 돈도 뭐 이것도 돈이라고 벌어오냐 무시했대요. 그러면 최단미 변호사님 아내는 대체 얼마나 잘 벌었길래 이렇게 무시한 거예요 남편을? 아니 근데 왜 집이 아내 명의로 돼 있을까? 왜냐하면 아내도 돈을 벌었기 때문이에요. 아하. 아내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도배 일을 배워서 직접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이게 벌이가 상당히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갖다 주는 돈은 생활비로 쓰고 자신이 도배 일을 하면서 버는 돈은 저축을 했는데 그렇게 몇 년 돈을 모으더니 5년 전쯤에 아내가 아하. 원래 남편 명의로 돼 있던 작은 빌라를 팔아서 자신이 저축한 돈을 보태서 지금 이 집을 사면서 아내 명의로 이 집을 사게 된 거죠. 씁쓸해요 하재근 평론가님. 결국은 경제권 누가 더 우위에 있냐 이거 이게 이렇게 뭐 우위가 갈리는 것 같아서 너무 씁쓸하긴 합니다 이 집이. 네, 그 남편 주장에 따르면 부인한테 계속해서 구박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구박의 정도가 부인 명의로 집을 산 다음부터는 더 심해졌다라고 세상에. 하는 것인데 부인이 걸핏하면 능력 없다 해준 게 뭐냐 이러면서 아이들 앞에서도 세상에 이건 안 돼, 대놓고 이건 안 나를 돼요. 무시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계속해서 참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말대꾸를 하면 바로 부인이 삿대질을 하면서 아이들 앞에서 당장 이혼이야. 내 집에서 나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니까 이 집을 함께 사는 집인데 이거를 내 집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남편 입장에서는 굉장한 소외감이 있었을 것 같고 네. 또 남편이 억울한 게 이게 부인이 내 집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부인 집이냐. 이 집을 살 때 우리 함께 마련한 그 집을 팔아서 원래 남편 명의였는데 최초의 신혼집은 세상에. 남편 명의의 집을 팔아서 부인이 번 돈을 합쳐서 부인 명의의 집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100% 부인의 집이냐. 더군다나 나는 내가 번 돈을 다 집에 생활비로 가져다 줬는데 아이고. 왜 내가 기여한 건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느냐라고 네. 하면서 지금 서운해하는 거죠. 이수정 교수님 막 상황이 이 사연만 들어도 상황이 막 떠올라요. 이 남편분의 두 어깨가 얼마나 축
처졌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너무 안타까워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집을 그냥 3개월씩 이렇게 그냥 마구잡이로 나가버리면은 사실은 재산이라는 게 본인이 지켜야 재산인 거지. 그거를 그렇게 해서 그냥 계속 나가다 보니 이 아내가 더 이상 남편의 필요를 또 느끼지 못하는 이런 지경에 빠진 것 같습니다. 무시와 냉대 때문에 처음에는 집을 나갔는데 네. 아예 이제 뭐 부재하니까 이제 더 이상한 존재의 이유조차를 이제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네. 결국 이런 일까지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아니 대꾸 좀 했다고요, 이인철 변호사님. 네. 나 못 참아.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 아니 아내가 남편 성실하게 일하는 남편 상대로 이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지금? 우리 앵커님 같은 경우 이런 여자랑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못 살아. 네네. 저도 하루도 못 살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 이 남편 심정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이제 이혼 사회가 이제 폭력이 이혼 사회가 되는데 네. 실제로 뭐 이렇게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으로 폭력하는 것도 언어 폭력이고요. 그래요? 정서적으로 무시하는 것도 정서적인 폭력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아내가 우월하다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일종의 갑질이고요. 경제적 폭력이거든요. 아하. 이혼 사회가 충분히 될 수가 있고 네. 차라리 남편을 위해서는 이제는 헤어져서 각자 사는 게 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인철 변호사님 오죽딱하면 이런 생각 하시겠어요. 그런데요, 이 남편의 선택은 여러분의 생각과는 달리 의외였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네, 이제 마음속으로는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이혼을 못했다고 하는 것인데 바로 아이들 때문에. 세상에. 아이들 생각을 하니까 네. 갈라설 수가 없었고 이제 남편 주장에 따르면 이 부인이 도배를 배우고 돈을 벌기 시작한 다음부터 네. 집안일을 소홀히 하니까 아이들을 내가 챙길 수밖에 없었다. 세상에. 살림을 안 하니까 부인이 내가 살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내가 집안 살림하고 아이들 키운 이 공은 부인이 인정을 안 해주고 세상에. 그냥 내가 돈 번 것만 이 기여를 했다고 부인이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네. 너무 억울하다고 하는 것이고 네. 보통 이제 이런 사연을 여성 측에서 부인 측에서 많이 아하. 얘기를 하거든요. 네. 부인이 내가 집안 살림한 거를 남편이 왜 그 네. 공을 인정을 안 해주냐. 네. 그리고 또 부인 측에서 남편이 보통 이제 뭐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네. 걸 했을 때 이혼을 하지 않고 아이들 때문에 꼭 참고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연은 그러니까요. 일반적인 그 사연과는 반대로 좀 반대되는 경우 남편 같아요. 측에서 그러네요. 아이들 때문에 네. 꼭 참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살림은 뒷전으로 팽개치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아이들 돌봤어요. 그런데 일이 터지고 말았답니다. 김경아 아나운서. 뭡니까? 네, 몇 달 전부터 이 아내의 좀 이상한 낌새를 남편이 챈 겁니다. 좀 밤 12시가 넘어서 들어온 일이 잦고 그리고 주말에도 일한다면서 나가는데 이분이 도배 일을 하셨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본인의 몸을 예쁜 옷과 장신구로 도배를 하기 시작한 아하. 겁니다. 그러면서 2달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남편이 네. 좀 뭔가 이상해가지고 아니 막 따져 물었어요. 그러니까 네. 아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또 여기서 나옵니다. 네. 나가 또라고 세상에.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네. 남편이 뭐 폭력이나 어떤 뭐 행위를 가하지도 않았는데 경찰까지 불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남편이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하면서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 남편의 궁금증은요, 이 사연의 궁금증은 그겁니다. 자, 이혼은 이혼대로 뭐 어쨌든 하게 되겠지만, 자기도 피땀 흘려 공동으로 마련한 집이 장모님 명의로 넘어갔잖아요. 이인철 변호사님, 이 집을 어떻게 자기가 좀 일정 부분 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가, 지금 그걸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모 명의가 아니라 아내 명의라면 남편은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내는 이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 아니 다 제가 번 거예요. 남편은 한 거 없어요. 대부분 이렇게 하거든요. 반대로 가정주부가 재산분할 청구하면 남편이 내가 밖에서도 번 거니까 아내가 기여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지금 법원에서는 이렇게 가정일 같은 경우에도 이 기여도를 인정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40에서 많을 경우에 50% 내외로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내 명의가 아니라 이미 장모 명의로 돌려놨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그 해법을 우리 또 최 변호사님 알려주세요. 네. 해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장모님 명의라면? 그러니까 이게 아내와 장모 간에 아마 정말로 매매 계약이 없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것은 허위의 계약이다라고 해서 사행위 취소로 취소하고요. 아내 명의로 돌려서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한데 다만 장모님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지 못하게 처분 금지 가처분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집안에요, 정말 님과 남 사이의 점 하나로 이렇게 갈린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일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전하는 저희도 가슴이 아팠던 그런 사연이었습니다.